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가지고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2025년 올해 들어서 지수가 두 달째 계속 떨어지고 있다. 1월, 2월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걱정된다. 간단한 답변 한 줄은 인덱스 펀드 패시브 투자를 하기로 했다면 여러분은 현금을 보유하면 안 됩니다. 바로바로 여윳돈이 있으면 바로바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의 시장이 저점이든 고점이든 여러분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질문 1번은 제목과 같습니다. 그죠? 두 달째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수가 걱정된다. 팔고 현금 보유하다가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죠? 뭐 수백 번 받아본 질문입니다. 마켓 타이밍에 관한 부질없는 생각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지만 종목 선적과 이런 마켓 타이밍이 장기 포트폴리오 성과에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년 뒤에 100만 원 벌었다면 고작 5만 원이 그 역할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95만 원의 역할은 비용과 세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덱스 펀드 패시브 투자는 buy, hold, forever입니다. 돈 필요할 때 팔고 생활비로 인출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이든 저점이든 투자 현금은 바로바로 투입해야 된다. 지금 이 하락장의 초입이든 상승장의 초입이든 현금을 보유하지 않는다. 그 벵가드의 존 보글 회장이 월스트리트 투자업계에서 50년을 일했지만 1998년에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70년 정도 됐겠죠. 마켓 타이밍을 이용해서 주식에서 현금으로 주식의 채권으로 이동해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는 사람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네임드 유튜브 혹은 투자 카페에서 투자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리딩하는 네임드 그런 유저들이 이런 식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면 존 보글 회장에게 뺨 맞습니다. 다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 2번은 인덱스 펀드 투자의 연평균 수익률이 고작 10% 남짓인데 이것마저 고점에 들어가면 10% 수익률에 못 미치는 수익률을 거둘 텐데 그래서 그런 네임드 유튜브의 말대로 싸게 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또 질문이네요. 자, 이 질문자는 어떤 구독자 100만이 넘는 유튜브 채널의 네임드 진행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 네임드 진행자는 자기가 주식 투자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그 주식 투자 인생 내내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그런 운 또는 능력을 꾸준히 보여줬나 본데 자, 이런 거 존 보글 회장한테 가면 뺨 맞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게 정말 자기의 인생에서 투자 인생에서 이런 게 지속적으로 성공했다면 그 사람은 맨하탄에 이렇게 이 네임드 진행자 유튜브 진행자 그 동상이라도 세워줘야 된다. 그리고 벵가드 회장의 벵가드 자산운용의 대표이사로 모셔야 된다. 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다 그렇게 헛소리 거짓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기 펀드에 투자해라, 자기 유튜브 방송 봐라, 자기 책 사봐라, 자기 강연 들어라 라고 유도하는 거예요. 다 쓸모없는 비용 낭비입니다. 그런데 비용을 지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연달아서 이제 그러면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수많은 저수한 논문들이 있고 기술적 분석, 흔히 그 차트 플레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성공한 유명 헤지펀드들도 많은데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왜 불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을 연달아서 했는데 자, 이렇게 한두 번 운으로 성공할지 몰라도 그렇게 장기적으로 운이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런 투자 이론들 자, 오늘은 오를지 몰라도 내일이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전에 언급했던 로렌츠 열린 미분 방정식을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의 조건으로 이런 투자 이론을 만들면 내일이면 그 조건이 다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의 조건으로 이런 투자 이론 만들고 예측하는 게. 그리고 이런 투자 이론 만들어내는 사람도 자신들의 투자 이론 장기간 실천하지 못한다 그랬죠.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노벨상 수상자, 그리고 투자 이론의 창시자들입니다. 전부 다. 이런 사람들도 자기 투자 이론을 실천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투자 이론을 장기간 실천하지 못하는데 이런 유튜브 듣보잡 채널의 네임드 진행자 따위야 뭐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아주 이름조차 없는 여러분들에게 대단해 보이는 이런 유튜브 채널의 네임드 진행자 따위야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사람들에 필적하지 못한다. 그래서 벤자민 그레이엄은 말년에 자신의 이론 포기했습니다. 그죠? 그냥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인덱스 펀드나 투자라고 했습니다. 왜냐? 그런 개별 기업으로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 이론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명성을 얻어가지고 호구들에게 이렇게 약팔이 하면 성공팔이 하고 그죠?
책팔이, 투자 강연 등으로 자기의 그 사업 소득을 올리는 것이 주식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가지고 성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투자 이론은 상승장에서 잠깐 그 효용이 빛을 발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닥치는 하락장을 한번 맞아보면 자신의 그 투자 이론에 대한 불안, 의심, 혼란이 싹트기 시작하면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한 몇 달 해보다가 그만두게 돼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수백 명을 봤습니다. 그래서 초과 수익을 반짝 달성한 이런 신박한 투자 이론이 시장에 공개되면 또 X나 Y나 다 따라하게 되겠죠. 그러면 순식간에 그 초과 수익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막차에 탑승한 호구들이 고점에서 그 설거지를 하게 되겠죠. 그 버튼 멜킬이죠. 버튼 멜킬. 랜덤 워크 투자 수업의 저자. 버튼 멜킬이 이 파산한 기술적 분석가들에 대해서 심층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고 그랬죠. 왜 여러분의 투자 이론대로 투자했는데 실패했는가를 분석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투자 이론을 못 믿어서 결국 실천을 포기했어요. 자세히 보고 싶으면 요 포스팅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 자신이 만든 도표조차 믿지 못하는 너무나 인간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래서 파산했다. 내 투자 이론대로 실천하지 못하겠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수학자 블레스 파스칼이 종교를 갖는 것이 좋은 확률적 이유를 요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인덱스 펀드에서 투자하는 것이 투자 전쟁에서 이기는 확률적 이유 똑같이 대입할 수 있습니다. 자, 신의 존재를 확률 게임 문제로 제시합니다. 자, 먼저 어떤 사람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에 배팅을 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배팅했어요. 그럼 인생 X판 치면 나쁜 짓 하고 이렇게 살다가 사망하겠죠. 남들한테 피해 끼치고 나쁜 짓 하면서 막 살다가 사망했습니다. 근데 죽고 보니 신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럼 지옥으로 굴러떨어지겠죠. 영원 불명의 세월의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신이 존재한다에 배팅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은 따분한 인생이지만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그럭저럭 착하게 살다가 사망했겠죠. 그런데 죽고 보니 신이 존재하지 않네. 그래도 손해본 건 없습니다. 그죠? 억울할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확률적으로 신이 존재한다에 배팅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착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좋다. 마찬가지로 투자의 의사결정에서 자, 효율적 시장 가설에 배팅했습니다. A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배팅했어요. 그럼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겠죠. 그리고 30년 뒤에 이제 생활비 인출할 때 주식 팔아서 생활비 인출할 때 보니 정말 시장은 그런데 시장이 비효율적이네. 그래도 시장 수익률은 거뒀겠죠. 손해본 건 없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보다 아주 소수의 액티브 포트폴리오를 운영한 사람은 있겠지만 성공한 사람은 있겠지만 그 사람들에 비해서 뭐 수익률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손해본 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다에 배팅했어요. 그래서 사고팔고 하면서 액티브 포트폴리오를 운용합니다. 근데 30년 뒤에 보니 생활비 인출할 때 보니 시장은 효율적이다. 그럼 결국 이 사람은 파산했어요. 그죠?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은 30년 세월에 한 5, 6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죠. 대부분의 사람은 파산합니다. 그래서 투자의 의사결정에서도 블레스 파스칼의 저런 종교를 갖는 것이 좋은 확률적 이유를 그대로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위에 얘기했던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투자 성적. 자, 이 사람들은 보면 그 고점에서 주식 가격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있다가 계속 현금 들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주식 가격이 고점을 갱신하는 와중에서도 떨어지면 사야지 하면서 계속 현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점 아닌가 팔아야지 하다가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저점에서 또 팔지 못하고 비싸게 산 주식을 또 잔뜩 들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시장을 거꾸로 탑니다. 전문가들도 다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려면 요 원고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요 그래프가 요 설명 내용입니다.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